조사가 나온 날인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 중에 보수 과표집이 제일 적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 중에 보수가 314명, 진보가 264명이니까 여기 약간 50명 정도 차이 나요. 5% 차이가 난다는 거야. 아직도 보수가 5%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깜짝 뒤집어질 것이 전 진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대선은 꿈 깨라. 투표장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50명 더 많아요. 결론의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34, 민주당 40. 이재명 34, 김문수 9.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5%를 맞췄다고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50명 많은 거를 이쪽에 25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의힘이 한 31, 2 정도 되고요. 민주당이 41, 2 정도 되는 10%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보수 과표집이 줄어든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34, 김문수 9. 그러니까 진짜 여론을 반영하다기보다는 여론조사 잘 받으면 이게 국민 여론처럼 착시 현상 일으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정당 지지도도 보니까 이거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잠깐 그 과표집이 막 돼 있던 저 막 혼돈의 그 시기를 지나고 지금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가더라.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탄핵되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애들만 그거들만 윤석열 파면 안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전망도 물어봤습니다. 탄핵 찬성 60, 탄핵 반대 34. 보수 과표집이어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50대 50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뭐 탄핵 반대 한 30? 65대 30. 뭐 이 정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 대선 요거는 이제 선호도인데 대선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이런 정도로 좀 저렇게 되면은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 이번 대선은 70% 간당간당 할 거라고 봐요. 대략 느낌적으로는 보수가 확 꺼져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나오는 거 확실하겠죠. 그러면 70%라고 대충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저거 대략 계산하면요. 이재명 득표율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한 6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 갤럽이었고요. 어제 목요일 날 나왔던 NBS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는 갤럽과 똑같은 전화 면접이거든요. 진보 266, 보수 360이니까 이건 무려 10%가 많아요. 100명 이상 많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10%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49, 정권 재창출 40. 이재명 31, 김문수 10. 그러니까 이게 보수 과표집이 1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로가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10%를 더 가져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대충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나 정권 재창출이 갤럽이 5% 차이 나고 과표집이 MBS가 10% 차이 나니까 이걸 대충 보정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MBS 여론조사에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면해야 된다 55, 직무 복귀해야 된다 39. 이건 10%가 많아요. 감안하고 보세요. 보수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 57, 긍정 37인데 보수 과표집이 10%가 많다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보수가 100명이 더 많아. 10%가 많아도 저 정도 나온다 보면 그냥 여론은 끝났다. 근데 얘네들이 그 스카이데일리나 여론조사 공장 같은 이런 주도 세력들이 막 윤석열 지지율을 50% 넘게 만들어주면서 야 여론대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할 거야.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체들 다 고발당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나올
나올 수 없게 그렇죠. 법적인 폐간시켜야 어떤 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여론조사 업체를 만드는 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명태균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짓을 지금 똑같이 시작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올리고 그걸로 되치기를 하고 이 과정이 또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냥 심각하다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지금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내일 민주당 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니다. 2월 22일 토요일 3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 민주당 집회. 민주당 전체 당 집회를 3시 30분에 안국역 앞에서 한다. 촛불행동이 하는 여러 그 촛불 집회랑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하자면 BBC가요.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반공 과학기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저 CCP가 중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차이니스 커뮤니티 파티. 네. 저렇게 CCP 아웃하면 누가 알아먹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C가 3개 들어가면 소련을 또 뜻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참 재미있는 네. 신기한 장면이다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선진국이에요. 예. G7 뭐 이런 정도 이상이니까.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시니쿠데타 해갖고 저런 극우 세력들이 너 한국인이야?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미친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나마 우리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론, 뭐 중도 보수 툭 던지니까 프레임을 건 사람이 턱 던지니까 일종의 사냥개한테 고기 던지는 거랑 비슷해. 예. 그러니까 막 다 물어. 정현욱이는 막 현수 막 네, 걸고 네, 난리 다 나잖아요. 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잘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트럼프랑 비슷한 얘기했어요. 생각이 트럼프랑 같다는 게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 예. 우리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그렇죠. 이런 얘기했고 예, 예. 노조분들도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만나고 있고 이걸 이름하여 광폭 행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안해할 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중도 보수라는 이 프레임을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 먼저 장악해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냥 확 다 전문용어로 아도 친다고 하죠. 확 말뚝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충격이 클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차피 대선 준비는 그쪽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아, 그렇고요. 민주당의 추경이 지금 34조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행도 저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추경이란 말이 엄마 좀 어려우시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국가 예산을 짜요. 근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국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추경이라고 해요. 그게 해년마다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윤석열 정권만 유난히 추경에 인색을 했지.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추경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에요. 추경 안 할 거야. 지금 최상목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추경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쓰겠다 했어. 원래 예산 65% 70%가 상반기에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지 국민의힘이 여당인가요? 추경도 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지금 국가 경제는 망쳐도 된다는 건가요? 그 세금 추경하고 이러는 게 니들 돈이신가요? 마치 온갖 부정부패를 하는 놈들이 국가 건전 재정 만들어 갖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네. 믿습니까? 서민들 국민들이 안 좋으면 국가가 빚을 내죠. 국가가 낸 빚은 이자가 쌉니다. 다음 정권에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할 거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아직 국가 부채 비율이 50% 정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을 따지더라도 한 120에서 150%까지는 보통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조금만 참으면서 다음 대선을
이번 대선 다음이 아니라 이번 대선이죠. 이번 대선을 기다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방송하는 시점 박용진 만났죠. 예. 그 김경수, 박용진, 김부겸, 임종석.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왜 굳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나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해서 따로 회동한다는 게 굳이 말하자면 저런 사람들이 나 대선 주자니까 나 따로 만나줘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실상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저 중에서 솔직히 급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정말 짜치는데 정말 우리 대표님이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주니까 됐죠. 이게 이재명 대표는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줄 수밖에 없다고 일단 이분을 뭐 막는 효과는 있겠죠. 이렇게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잡았으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인터뷰 자제하고 찍는 소리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저렇게 날짜 잡혔는데 김부겸 나와가지고 어제도 뭐 개딸이니 뭔데 수박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감정이 좋아지겠냐고요. 물론 대표님 만나면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이번에 보니까 장성철도 MBC 100분 토론하면서 자기가 평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지만 막상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서 좀 공손해지더라 이런 말을 하던 것처럼 면전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 스탠스를 밖에서도 좀 유지를 하시라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그러니까 수박, 똥파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똥파리라고 불렀을 때 가장 크게 화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똥파리. 똥파리입니다. 수박이라고 불렀을 때 가장 화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박. 수박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개딸이라고 불러서 우린 화 안 나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나도 좀 못마땅하긴 한데 예를 들면 민주당은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 일종의 이벤트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뭐 새날 같은 유튜브들 도장 깨기라고 컨셉 걸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하나씩 만나줄게. 일종의 도장 깨기 개념으로 저게 뭐 굉장한 잡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냐면 이게 왜 저렇게 하고 있냐면 지난 대선 때 0.7%로 졌던 기억 때문에 우리들의 표를 뭐 한 표라도 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사람인데 나 이재명 네, 싫어 네, 네. 라는 사람이 0.1%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표를 뭔가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라는 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 싫은데 만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렇죠. 그건 응원을 해야 그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런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얼척없는 소리 하는 건 지금 이낙연이잖아요. 이낙연이 윤석열과 이재명 청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죽했으면 고민정이가 손절을 했더만 다 만나도 이낙연 만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재명 청산을 지금 목표로 걸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좀 만나는 거지 당 밖의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당 밖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갔잖아. 네. 누가 나가라 그랬어? 본인이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서 이재명 청산하고 싶으면 네 실력으로 하든가. 네 실력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자기 실력으로 나갔지만 마지막 불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씨불. 마지막 씨불 됐잖아요 지금. 씨불 막지 마. 안타깝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 진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약간 직선적인 언어를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저께 대표가 야육당 뭐 무슨 원탁회의 있잖아요. 헌정회복 원탁회의 있잖아요. 당대표들 만나가지고. 네. 그때 이준석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모아서 그 프레임 중에 하나거든. 그것도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과 내란 찬성하는 세력을 딱 선을 긋는 것은 지금의 최고의 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속도 없이 이준석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비판은 받긴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대표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좀 읽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왜 저러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다만 대표님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잘 됐어요가 대표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묘한 거야 그 구조가. 어떤 구조에 놓여 있냐면 야 지지층들이 너 이렇게 욕해도 내가 너 만나준다 이런 개념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금요일이네요. 눈 왔으면 좋겠다. 춥긴 춥습니다 오늘. 딱 오늘 눈 오면 이제 국밥 먹으러 가야지.
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